반갑습니다. 11월 21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또 건강주의 힘쓰시기 바라시고요. 자, 오늘은 6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날, IOK, 그리고 한정기술, CJ ENM, 삼성전자, 카카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들이네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날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날은요, 최근에 주가 상승 굉장히 좋습니다. 메타버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타고 들어가고, 자, 두나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NFT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싸이월드 결제 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이고, 주가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매출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 순이익이 무려, 지금 3분기 매출이 순이익만 13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니까, 물론 전년도에는 장사가 잘 안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전자결제와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이제 뭐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계단식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4,000원 3,500원 정도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0원 정도니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3,400% 정도 올랐다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면은 많이 올랐다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더 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성장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보시면은요, 신고가를 이제 막 넘어갔거든요. 9,000원대 넘어가면서 신고가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추세가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더 움직인다고 보셔도 되겠죠. 추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 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음봉이 나오든 횡보를 하든 아래쪽으로 떨어지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21선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와서 21선을 만약에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날에 대한 관점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 뿐이지 추세라든지 업황 전체적인 부분들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스쳐드 상한가라는 메타버스 관련한 또 NFT 관련한 또는 뭐 코인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엄청난 호재성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부담이죠. 그래서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죠? 신규 접근은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좀 늦었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지금 9,000원대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냥 이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OK 볼게요. IOK 이게 이제 6.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장이 끝나고 나서 악재가 나왔어요.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전환사채의 재매각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 종료하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30분 정도 안에. 그래서 금요일날 4시 정도에 나온 공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공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악재냐, 이 공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 건, 이거 말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채의 취득 후 재매각,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지금 왜 그랬느냐, 지금 금액 내역은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5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다시 매각해서 회사는 50억을 챙기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회사한테 돈이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50억 들어오잖아. 현금이 50억 들어오니까 어때요?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는데 50억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전환사채를 내가 다시 매각을 하는 거야. 회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든 아니면 뭘로 하든지 간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2020년 12월 23일에 취득을 했는데 이것을 50억 원을 다시 재매각하는 거고, 이 문제는 이 전환사채 만기가 2022년 1월 18일, 지금 보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전환가액은 1221원, 지금 가격은요 1940원. 그럼 50억 원에 대한 물량이 와장창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요? 2달 안에. 네. 2달 동안 회사는 뭐 50억을 가지고서 운영 자금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2달 후에는 네, 전환사채 가격으로 와장창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은 이 전환사채를 사들어가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걸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1200원짜리를 지금 1900원에 팔 수 있는데 얼마 좋겠어요? 당장 팔고 싶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파시겠어요? 당연히 파시겠죠. 지금 50억을 주고 그 사채를 사오는 입장도 당연히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잠재적인 악성 매물인데 대량이란 말이에요. 50억이에요. 50억. 5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오늘 거래가 좀 터졌는데도 이게 거래 대금이 23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얘기. 매도로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주가가 쉽지 않겠죠. 1200원에 전환사채가 터지게 되면 1200원은 어디입니까? 요 한참 밑에네요. 네. 코로나 시절이네요. 코로나 시절에 그 가격대를 네. 와, 지금 해먹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 또 다른 뭐 이건 전환사채 말고도 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뉴스나 이슈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정치 테마를 좀 엮여있는 부분이 좀 있죠. 정치 테마 좀 엮여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엔터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 또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부분도 엮여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 보면은 뭐 NFT도 엮이고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했었던 거 생각해 본다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온 배경은 전환사채를 다시 재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 있어야지, 야 이거 받아갈래? 50억에 사갈래? 하면은 이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상관없겠는데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좀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잠재적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다. 일단은 공시 내용 자체는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번 볼까요? 네, 한전기술 11%나 하락했습니다. 아, 지금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탄소, 네, 탄소에서 이제 벗어나자 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중국 지역에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크게 뭐 개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뭐 등등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자력 관련주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로 설계 개발단 전문 인력들에 대한 분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장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한 업무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전문 인력들이 지금 뭐 당장 개발할 이유가 없으면은 뭐 배치되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원전 수주가 끊겼다라는 것.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탈원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 대선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죠.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탈원전 말고 다시 원전을 가동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로도 엮여있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1선 지지 한번 받을 테고요. 87,000원 정도 나와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72,000 정도 됩니다. 위쪽과는 괴리율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87,800원대 지지선 여부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주가 떨어진 이후에 재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 라인대를 73,000원대까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그 다음에 나는 도저히 조정 못 참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5일선 일단 깨졌기 때문에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5일선 21선 추세는 좋은 편이고 또 기대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나쁘다고 원전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ENM 한번 볼게요. CJ ENM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영화 아시죠? 라라랜드의 제작사를 9,200억 원에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 제작사를 품는다라는 것은 이제 세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K 콘텐츠의 전체적인 어떤 확대가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같은 계열로서의 어떤 M&A 인수합병들이 좀 일어나게 된다면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한 기업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면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M&A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CJ ENM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중간 정도에 한번 팔아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 급하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지금 이게 팡 튀게 되면요. 매수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매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최근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조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잘 붙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매도해야 될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뭘 매도를 또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이 없는 분들, 삼성전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찔러보는 거 괜찮다고 그랬죠. 7만원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지라인 때, 최종적인 저점 지지라인 때는 62,000 정도 수준인데, 거기까지 안 갈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통해서, 이번에는 62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천천히라도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기 시작하려면, 아주 큰 추세를 봤을 경우는 75,000원대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즉 75,000원, 8만원대 이렇게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 매수도 들어가야 되고 업황도 좋아져야 되고 시장도 그만큼 좋아져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7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7, 8% 정도 올라가려면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힘으로만 적어도 2, 3%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 8% 올라갈 정도라면은 시장 자체도 굉장히 잘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 정도 수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떻게 본다라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전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8% 정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바닥 저점을 잡는 것에만 주력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조금만 찔러보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분할 매수 정책을 꼭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네, 카카오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네요. 뭐 푹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인데, 이제 정부 규제가 있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물량은 다 쏟아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가 꺾었잖아요. 훅 꺾은 상태에서 지금 지지란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12만 한 5천원 정도대, 12만 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주가는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다 흡수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 매수가 그 이후에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점적인 부분에서는 12만원대를 저점을 잡고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평선대 골든크로스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매물대가 있는 15만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뭐 가격대로 친다라면은 20%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5, 16%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딱 요 정도라면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 접근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일단은 골든크로스 봐야 되겠죠. 골든크로스는 어디요? 13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대 정도부터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신규 접근 나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비중 많이 실어가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다시 돌아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중 조금만 해서 소량 접근으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악재를 통한 어떤 뭐 공매도가 나왔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그 부분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움직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카카오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요. 다날과 IOK, 한정기술, CJ ENM,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6종목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